매력적인 캐릭터 설계.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약간 눈이 가고 한 번 봤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계속 좀 더 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계를 하려면은 결국에 그림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획자죠. 그런 기획자가 처음부터 캐릭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학생분들도 요즘 자주 물어봐요. 이제 캐릭터나 일러스트 짤 때나 뭐 디자인 짤 때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캐릭터가 좀 밋밋해요. 약간 평범해요. 조금 더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요즘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계하기 위해선 그냥 이쁜 캐릭터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좀 사람들에게 시선이 계속 끌리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이쁜 캐릭터를 그리겠다. 아니 뭐 잘생긴 캐릭터를 그리겠다 하면서 이제 정말 단순하게 다가가면은 당연히 정말 그냥 이쁘거나 아니면 그냥 잘생기거나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 SNS 그림 매체에서 좋아요나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기획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이제 오씨랑 팬아트죠. 이제 오씨는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자작 캐릭터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만든 캐릭터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요 두 가지가 다른 장르라고 해도 사실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은 둘 다 통일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옷이든 팬아트든 먼저 본인이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애니메이션에 뭐 주술회전에 뭐 고조라는 캐릭터를 알게 됐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다 보면은 고조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떤 말투를 구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조라는 캐릭터가 카페에 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투로 주문을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도 안 본 사람이 고조라는 그 사진만 딱 보고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위가위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식으로 가위가위보를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본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왜냐면 딱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본인이 현재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팬아트를 그릴 때도 그렇고 OC를 그릴 때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를 좀 많이 그리는 편이고 팬아트를 좀 덜 그리는 편인데 요거를 좀 높이시려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그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은 더 좋아요. 말 그대로 이입이죠. 이입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되게 뭐 앙칼진 여자아이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요 여자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투를 구사할지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게임을 보면은 픽 대사나 사망 대사나 어쨌든 그 친구들이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씨를 기준으로 할게요. 본인이 어쨌든 앙칼진 여자아이를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그 앙칼진 여자아이가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오글거린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머릿속으로 얘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말투를 구성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친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아니면 MBTI는 또 무엇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현재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방향성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요즘 봄이잖아요? 벚꽃놀이를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런 앙칼진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했다고 쳐요. 남자친구가 이 앙칼진 여자아이한테 옆에다 꽃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캐릭터는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앙칼지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약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만약에 일러스트화 시킨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되게 앙칼지게 하면서 약간 눈은 이렇게 가있고 홍주는 좀 띄어놓은 상태로 이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상이 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캐릭터 이해도를 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흔하게들 많이 그리는 일러스트 종류라고 하면은 저희 뭐가 있었죠? 크게 저희는 배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풀 일러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스탠딩 일러스트, 전신이 다 나오는 뭐 크게 잡아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내가 지금 현재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쌓였어. 그럼 이제 어떠한 느낌의 일러스트로 그릴지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탠딩 일러스트보다는 풀 일러스트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서브컬처 같은 거 보면은 다 배경이 있거나 배경이 없어도 뭔가 투시가 들어가고 앵글이 들어간 좀 풀 일러스트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풀 일러스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앵글이나 투시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캐릭터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이제 처한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기 쉬워서 좀 사람들한테도 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탠딩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풀 일러스트보다는 캐릭터의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전체적인 좀 분위기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풀 일러스트 느낌의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저희가 풀 일러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본인 현재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포즈라던가 구도 같은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즈나 구도를 그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그리고 싶고 되게 이러한 말을 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어떠한 포즈를 그릴지 어떠한 구도를 그릴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바로바로 포즈나 구도가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본인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풋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라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포즈나 구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 본인 머릿속에 있는 인풋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그게 아웃풋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영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영감을 이제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영감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라다 보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영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자주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의 공식 일러스트나 그림을 살짝씩 분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의 분석은요, 저희가 엄청 막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에요. 막 무슨 색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썼고 컬러 스크롤은 어떻게 움직였고 뭐 대비는 어떻게 썼고 색감은 어떻고 막 이런 걸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그림 한 장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그림이 좋아서 선택을 했을 거고 분석을 하려고 한 이유도 그 그림이 되게 본인 취향이고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분석을 할 때 딱 한 줄 요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요 그림을 봤을 때 왜 이 그림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보고 요 두 번째 그림을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되게 약간 내 취향이네? 그림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분석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림이 예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제 그리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절대 예쁘고 잘생기고 하는 그런 직관적인 키워드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인풋이 되는 거고 나중에 아웃풋을 꺼낼 때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약간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아래에 떨어져 있는 뭐 신문지가 불타고 있는 거나 뭔가 연구원 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약간 상면광으로 쫙 쬐고 있어요. 근데 구토를 했으면은 되게 힘들고 뭔가 어쨌든 기분이 그렇게 그닥 좋진 않잖아요? 근데 캐릭터의 표정은 굉장히 온화하고 뭔가 괜찮다는 듯이 꾸역꾸역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하지만 뭔가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얘가 실제로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어떠한 되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뭔가 상면광 이런 식으로 좀 저채도인 느낌에서 빛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저에게 느껴지면서 그런 대비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한 줄 요약을 하는 거죠. 왜 이 그림이 좋았는지. 기본적으로 되게 뭐 귀여운 모해한 여자아이가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하고 온순해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괜찮지 않은 애. 그러니까 그런 대비감을 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비감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이 친구를 봤을 때 막 어떤 사람이 이 그림 봤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 좋은데 그냥 좋고 예쁘고 그런 식으로 직관적인 키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를.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그냥 예쁘니까 저장, 예쁘니까 핀터레스트 저장하고, 예쁘니까 좋아요 누르고, 예쁘니까 RT하고 딱 거기서 끝나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기획한 사람이 되고 설계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던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기획적 의도를.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서는 이제 느끼는 걸 보는 거예요. 일단 뭔가 골목 같죠? 뭔가 빌딩이 있고, 그리고 로우 앵글인 것 같아요. 로우 앵글에서 두 명의 여자아이가 있어요. 둘 다 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워요. 어두운 새벽에 보름달이 떠 있고. 그래서 뭔가 되게 골목에서, 골목이란 키워드 자체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두운 밤 골목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음침하고 좀 어둡고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한 공간에서 되게 색깔이 좀 다양한, 무기도 들고 있는, 좀 강할 것 같은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있는 캐릭터 두 명이 로우 앵글로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보름달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음습하고 뭔가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골목 사이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진 여자 두 명이 로우 앵글로 저에게 약간 위압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왜 좋은지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를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분석을 왜 했냐? 이 분석은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영감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안 괜찮은 캐릭터. 그러면은 본인이 봤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주제가 뭔가 모해한 캐릭터인데 괜찮아 하지만 이제 괜찮지 않은, 요게 한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뒤에 있는 배경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레이아웃적인 디자인이죠. 실제로 검정색 이런 어두운 곳에 변기 하나 딱 있고 여기에 막 신문지가 깔려있는 이런 공간이 세트장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존재하진 않겠죠. 그런 곳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으로 이제 꾸며진 배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게 요 두 개의 요 주제와 레이아웃으로 꾸며진 배경이라는 거에 대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가 그리려고 하는 아까 캐릭터 이해도를 높였던 캐릭터에게 이 주제와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제가 느꼈던 거를 걔한테 지급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잡고 막 되게 막 괜찮아 하면서 막 땀땀 이렇게 흘렸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구도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할 때 예쁘고 안 예쁘고 포즈에 관한 거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은 저는 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학교 캐릭터인 거죠. 학교 배경이고 이제 뭐 왕칼진 캐릭터라고 할게요. 근데 얘도 이제 약간 하이앵글이고 뭔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약간 눈이 살짝 돌아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근데 입은 웃고 있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얘도 땀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고 어쨌든 간에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은 캐릭터라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캐릭터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조금 극대화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쪽 한쪽 손에다가 연필을 뭐 이렇게 들고 있던 거죠. 연필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책상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2시에 맞춰서 책상이 있는데 책상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필에서 뭐 피가 떨어지고 있다던가 그러면서 뭔가 이 바닥에도 막 피가 있고 살짝 뭔가 여기에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구나 지금. 그리고 피가 있는 걸 보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얼굴은 되게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디테일적으로 막 땀을 흘리고 있다던가 되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같은 걸 보면은 얘도 괜찮아 보이는 척 하지만 사실 괜찮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영감을 얻어서 본인이 포즈나 구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약간 좀 이해 가시나요? 근데 영감은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그림 분석 외에도요 굳이 그림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그림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였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굳이 그림을 분석하지 않고도 영감을 얻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감을 얻겠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적인 부분,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림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놀러 갔을 때도 받을 수 있겠죠. 막 일본이나 이런 해외여행 갔을 때 뭔가 기분이 리프레시 되면서
뭔가 항상 비슷했던 집 주변과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서 아예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겠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영화라던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아니면 만화 아니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저희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서 느꼈던 점이나 본인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느낌들 아니면 좋았다고 생각한 영화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캐릭터를 그러한 상황에 이입시킨다면은 이런 캐릭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하고 아니면 적응을 못할 것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포즈랑 구도를 짤 때 한 번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영감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이제 영감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도 뭔가 확실한 포즈나 구도, 기획한 설계가 없으면은 그냥 앉아있게 해야겠다 캐릭터 하면서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있게 해요. 그냥. 근데 뭐 이게 틀렸다던가 막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앉아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을 SNS에 올리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SNS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뭐 관심도 받고 관심을 받는 동시에 뭐 팔로워도 모으면서 자신의 그림을 좀 알리고 싶어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포즈로 그리는 거는 너무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도파민이 막 터지고 되게 다양한 그림과 되게 신선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림을 조금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포즈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포즈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포즈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그림을 디테일하고 좀 더 재밌는 매력적인 그림을 더 그리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씨가 아니라 팬아트라고 생각할게요. 젤레스 존제로에 엘렌조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엘렌조라는 캐릭터를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씨가 아니라 엘렌조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젤레스 존제로라는 게임을 해봤고 엘렌조라는 PV를 보고 이런 식으로 엘렌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알았더라면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알아서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엘렌조가 어떤 포즈로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바로바로 뭔가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렌조의 팬아트를 그린다 라고 다가가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팬아트 그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난 엘렌조가 좋으니까 엘렌조 팬아트 그려야지. 근데 엘렌조가 교복 입은 일러스트가 있으니까 엘렌조가 교복을 입고 사탕을 먹는 장면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릴 때 자료 찾아보면서 막 구도 찾아보면서 사탕 입에 물고 있는 자료 찾아보면서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본인이 어쨌든 의도하고 생각했던 주제부가 담긴 건 확실한 건 맞아요. 왜냐? 사탕을 먹는 교복을 입고 있는 엘렌조니까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매력적이고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탕을 먹고 있어요. 사탕을 먹고 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요. 이때 생각하는 게 환경이에요. 지금 엘렌조가 어디에서 사탕을 먹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탕을 먹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고 있는 곳이 그냥 평범 교실 생활을 하면은 되게 산뜻하고 학생답고 귀엽고 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어두운 막 밤 길거리에 가로등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등 위에서 서서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약간 위화감이라던가 또 멋있고 로우 앵글로 또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어두운 곳에서 가로등 위에서 또 여유롭게 사탕을 먹는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게 돼요. 환경을 하나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실이긴 한데 교실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막 폐가 같은 다 부서져 있는 막 싸웠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교실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사이에서 멀쩡하게 사탕을 먹고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엄청난 다툼이 있고 막 싸움이 있었지만 엘렌조는 하나의 생채기 없이 정말 여유롭게 모든 걸 다 이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탕을 먹었다.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서사잖아요. 그림을 하나 딱 봤을 때 결국에 이 캐릭터가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전의 상황에 의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바로바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리려고 할 때는 그냥 사탕을 먹는 엘렌조를 그려야지 라기보다는 사탕을 먹는 엘렌조인데 어떤 곳에서 사탕을 먹을까를
하나하나씩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은 푸시나 앵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림적인 요소로도 좀 더 추가할 수 있겠죠.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이라던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우 앵글로 좀 표현을 해줬을 것 같고, 다 부서진 교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좀 쌓은 흔적이라던가 이런 잔해가 좀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하이 앵글로 좀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탕이라는 주제 하나에서 환경만 추가했다고 캐릭터에게 서사가 부여가 됐죠. 그러면은 서사가 부여됨으로써 저희가 앵글을 부여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 앵글에 따라서 캐릭터에 대한 포즈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굉장히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팬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감을 굳이 얻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이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의 영감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작가분이 그리는 분위기나 성격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작품 하나만 가지고 분석해서 써도 되는 걸까요? 좋아하는 작가분의 그림이 분위기나 이런 게 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꼭 작가님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감을 받을 하나의 작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 중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을 가져와서 그 그림에서 본인이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굳이 그 작가님의 모든 그림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그림을 한 장 그릴 거고, 그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아직 지금 인풋이 부족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어떤 포즈를 그릴지, 구도를 그릴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빠르게 인풋을 넣기 위해서 영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작가님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다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팬아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결국에는 무엇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앙칼진 캐릭터가 사탕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그냥 사탕을 먹는 게 아니라 사탕을 부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탕을 녹여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탕을 떨어뜨리는 장면일 수도 있는 거겠죠. 사탕 하나로도 다양한 행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먼저 본인이 주제를 정하고 영감을 받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행동의 환경, 그 캐릭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끝났으면은 시안을 하나하나씩 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시안을 그렸던 것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옹이랑 마틸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먼저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화분 들고 있고 초코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일단 요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화분을 들고 있는 걸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얘가 처한 상황 자체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과 배경을. 그리고 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보면 전시관 적어놨죠. 전시관이라는 배경에서 스포트라이트 위쪽에서 오고 있는 상명광을 받으면서 지금 뒤에 막 여러 막 작품들이 있고 거기에 무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약간 마틸다나 레옹 같은 것도 보면은 화분 들고 되게 무표정으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가만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화분을 드는 건 고정이니까 화분을 들고 있고 약간 뭔가 전시관 같은 데에다가 배치를 해버린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쬐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나온 시안이었고요.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네예요. 시내랑 배경 자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레이아웃이 좀 들어간 그런 배경을 구성을 했어요. 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리에서 뭔가 저랑, 그러니까 보는 인물, 보는 사람이 이런 이 캐릭터를 딱 뭐랄까요? 딱 확인하는, 딱 보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가장 근경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을 주고 그 뒤에는 막 빌딩들이 있고 막 여기 신호등도 막 이렇게 배치를 해줬죠. 그리고 요 같은 선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현실은 당연히 이런 선이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림으로서, 레이아웃, 디자인으로서 넣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캐릭터를 시내에다가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화분이 든다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겠죠. 그래서 화분을 든 상태에서 딱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번에는 좀 되게 당황해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죠. 이런 되게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자기를 찾았다는 거에 대한 당혹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캐릭터가 만약에 되게 쾌활하고 되게 멋있고 되게 막 쿨한 캐릭터였으면 발견했을 때 막 웃으면서 찾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약간 표정을 지었겠죠?
근데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특성상 약간 좀 소심한 느낌이 있는 좀 캐릭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했을 때 나는 이 캐릭터가 이렇게 표정을 지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땄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화분을 들고 있는 이 캐릭터를 집어넣고서는 이 친구도 당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딱 보고 있는 사람이 계단을 뭐 내려가다가 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도 자기를 발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하는 거죠. 그냥 계단에서 잠깐 쉬고 있으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딱 눈이 마주친 딱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정해져 있겠죠? 이 캐릭터 이름을 예를 들어서 A라고 치면은 A라는 캐릭터가 화분을 들고 있다가 결국 주제가 되겠죠? 그럼 주제가 된 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만 바꿔줬죠? 환경만 계속해서 바뀌어줬어요. 근데 이때 환경을 바꿀 때 중요한 것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해도가 높지 않고 아예 없으면은 애초에 환경이 달라져도 그렇게 뭐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쉬고 있는데 계단에서 모르는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그 당혹감. 근데 이 캐릭터는 약간 좀 소심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그렇게 쌓아놨으니까 당황해하고 약간 아하하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몸도 구부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은 눈을 마주쳤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쾌활하게 그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인데 막 다가와가지고 어머 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막 더 엄청 소심한 캐릭터였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더 움츠려들면서 뭔가 이걸 막 이렇게 더 꽉 잡는다던가 다리도 더 이렇게 모은다던가 해가지고 더 약간 소심한 듯한 느낌을 저희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살짝 소심하고 그렇게 엄청 겁이 많은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제를 간단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환경만 계속 바꿔주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 다가가기도 쉽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도 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할 때 뭔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인드맵하고 하는 것보다 직접 친구들이나 이런 지인들이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 상호작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말로 하면서 설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생각으로만 하면은 머리가 좀 복잡하고 단순하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서 얘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선택 자체를 안 하고 여러 개의 생각을 계속해서 모아둔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본인이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러는 건 좀 그렇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적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나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마망 이런 류의 캐릭터고 이런 캐릭터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좋겠다. 앞치마를 두르면서 뭐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주제에서 얘가 이제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이고 그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앞치마를 입고 국자를 든 마망 캐릭터는 그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그 환경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이 캐릭터의 반응은 다 가지각색으로 달라지겠죠. 좀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 설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완벽하게 기획자가 돼야 돼요. 본인이 어떠한 느낌을 줄지, 그러니까 이걸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게 하고 싶은지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캐릭터를 그리더라도 얘가 성격 자체가 이렇게 완전 가만히 음침이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쨌든 본인의 의도라면은 가만히 서 있고 음침하게 딱딱하게 서 있는 게 이 캐릭터의 이해도에 맞는 포즈였다고 하면은 그걸 좀 더 강조시키고 부각시켜줄 수 있는 실루엣이나 디자인이나 뭐 오브젝트 배치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환경 같은 요소들로 이것을 더 강조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본인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거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났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요. 설계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탕을 깨무는 엘렌조를 상상을 했어요. 근데 사탕을 깨무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탕 먹고 있는 게 보일까요?
막 열심히 사탕을 깨부수는 그런 장면이고 막 위에서 바라봐가지고 막 엄청 막 교실 배경에 난투가 벌어졌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 하는데 사탕을 물고 부시고 있는 장면이 안 보인다면은 결국엔 본인이 정했던 주제와 설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강조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다 열심히 정하고 완벽하게 하셔도 그 주제에 대한 강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정하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강조할 때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화면 구성 방식으로도 저희가 뭐 강조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시선의 흐름 같은 걸로 내줄 수 있겠고, 아니면 앵글 같은 거를 더 과하게 넣어준다던가, 앵글도 넣어주는데 또 시야각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과하게 넣어준다던가, 사탕을 깨무신다는 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시선의 흐름 자체를 하이 앵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여기가 얼굴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먹고 있고 요런 식으로 빠지게 하면서 다리가 여기 좀 작아진다고 하면은 여기가 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인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가장 넓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여기에 몰릴 거고 몰림과 동시에 흐름이 이렇게 빠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빠지면서 막 여기서도 잔해라던가 부서진 교실 이런 게 보이면서 아 그럼 이 캐릭터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딱 봤을 때 분석이 되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냥 예쁘고 멋있고 잘 그렸네 하는 그림은 정말 그냥 예쁘고 멋있고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매력적이고 시선을 끄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으로부터 기획자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기획을 했고 배경은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얘 몸의 구도는 왜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것들을 결국에 이제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학생분들한테 계속 언급드려요. 그냥 예쁘고 잘생기고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틀려도 되고 뭐 과하게 뭐 이론적으로 다 빗나가도 되니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일단 표현해보려고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서브컬처 캐주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브컬처 캐주얼 쪽에서는 일부러 이론적인 것들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얽매이지 않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 챙기겠죠.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켜주시되 일부러 어떠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다리를 엄청 얇게 그린다던가 앵글을 엄청 과하게 넣어버리면서 발이 거의 엄청 조그맣게 막 이렇게 보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론이 무시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계를 할 때는요. 요 5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설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 부분. 근데 요런 것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도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냥 좋아요 누르고 넘기지 마세요. 이 그림이 왜 좋은지 머릿속으로라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기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인풋이 되고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나는 근데 그림을 봤을 때 요런 분위기를 좋아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본인이 현재 그리려는 그림에다가 그 인풋을 적용시켜서 아웃풋으로 내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주제를 강조를 좀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 끝났다 하면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디폴트적인 뭐 화면 구성 방법, 뭐 앵글 사용하는 방법, 시선의 흐름, 뭐 포즈,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뭐 작업을 하겠죠.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설계한 거를 어떻게 하면 강조할 수 있을지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과정을 좀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런 영감을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보시면서 인풋을 좀 많이 쌓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작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인풋이 되고 나중에 그림 그릴 때 결국 그리는 것은 그리고 쓰고 말하는 거는 아웃풋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쌓아놨던 영감이나 인풋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내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본인이 여기까지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막혔다는 것 자체가 인풋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인풋 아웃풋이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들었는데 요거는 사실 그냥 메타인지랑도 저는 약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풋이 되게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되면은 어쨌든 그 판단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인풋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풋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인풋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막 작품도 잘 안 보고
레퍼런스도 잘 참고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린데 막 잘 안 그려져요. 근데 나는 막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막 지식도 많고 막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인풋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풋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풋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그릴 때.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제가 만약에 과제를 낸다고 했을 때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세면대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 아니 10명? 전부? 웬만한 사람들이 똑같이 못 그려요. 항상 봐갖고 아침, 점심, 저녁 막 화장실 갈 때 항상 봤던 세면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왜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그걸 정보값으로 본인 머릿속에 넣어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필요가 없잖아요. 세면대 구조나 이런 완벽한 모습 자체를 본인이 머릿속에 인풋으로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근데 평소에도 핀터레스트 되게 자주 보고 막 작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공식 일러스트도 많이 보면서 매개체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런데도 영감이나 이런 포즈 구도 짤 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요. 인풋이 없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겼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자기 집에 있는 침대, 컴퓨터 아니 뭐 가위, 마우스, 타블렛, 핸드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 굳이 넣어야 된다는 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굳이 제가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그림이 좋았는지 한 줄이라도 요약을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요.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본인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분석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구도 짤 때나 그럴 때 아 나는 근데 이런 거 좋아했었지. 만약에 벚꽃 그림 그려볼까 했을 때 아 근데 내가 한 며칠 전에 봤던 벚꽃 그림에서 이런 대비를 사용해서 그렸던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결국에 본인이 분석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게 인풋이 되고 그걸 아웃풋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작품을 많이 보고 매개체를 많이 본다고 인풋이 많은 사람이고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 넣고 저장을 해야지만 배경 지식이 많고 인풋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론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뭐 설계는 이렇게 하고 인풋 아웃풋 뭐 이타인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뭐 어떤 강사님, 뭐 어떤 작가님은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오히려 틀린 방향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모든 이론은 다 동일하고 공통된 곳에서 나오지만 작가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각각 살아온 환경이나 뭔가 그려왔던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이론은 많이 응용되고 변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